네, 주도주 투자 이어가 보시죠.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눌리고 있는 반도체. 그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개장하고 26분 정도 지난 현 시점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구리 가격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 시간에 원자재 가격도 한번 잘 다뤄주시잖아요. 어제까지도 리튬 가격을 봤던 것 같은데 구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충에도 이 전선이 필요할 거고 또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도 기대가 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또 그만큼 구리 가격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전선업계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는 리튬을 좀 봤었어요. 오늘은 구리 가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구리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법한 원자재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뭐 리튬이라고 한다면은 리튬의 소재처는 사실상 뭐 2차 전지, ESS 배터리 팩 이 정도의 수요로 국한되지만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동박 이야기도 나오면서 롯데에너지 맞아요. 머티리얼즈도 그 큰 종목이 또 계속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와 전력 시장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추가적인 확대 데이터 센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안 빠진 게 구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구리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톤당 11,067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스럽게 전선주들이 움직입니다 라면서 저희가 자주 설명드리곤 했는데 근데 지금 선물 시장은 조금 달라요. 그래요? 선물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네. 구리 선물 차트 그럼 바로 화면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실게요. 네. 자, 구리 선물이 지난 시장에서 급등 나왔었던 때 이후로부터 지금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나요? 이게 가장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 해당 당시의 고가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이 지금 현재 선물 차트 형태만 보시면은 왜 이렇게 못 올라가나요? 수요도 높고 전력 데이터 센터 시장 향도 좋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끝났고 중국 경기와 그리고 중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 회복력도 좋고 구리 생산량도 떨어진다, 쇼티지 온다 얘기까지 있는데 왜 이러냐? 왜 안 올라요? 유가. 유가요. 맞아요, 유가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딱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구리 가격이 만약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 구리 가격이 선물 기준이긴 합니다만 선물 기준 구리 가격이 만일 지난 고가 때죠. 이 영역권을 넘어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조금 더 지금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투자 수요로 해석을 할까 아니면은 가격 부담으로 생각할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격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AI라든지 아니면 AI 확장기 데이터 센터 구간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돈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정책은 뭡니까? 저유가. 저유가입니다. 저유가가 유지되는 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않다. 겁니다. 다만 네. 수요는 붙어 있기 때문에 하락도 제한적인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한 채로 변동성을 만들어 줄 것이며 구리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게 맞기 때문에 전선주, 변압기, 전력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현재 선물 기준으로는 지난 고가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특징적인 종목들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어디부터 갈까요? 전선주 보기 전에 일단 원자재 쪽이니까 원자재 쪽 먼저 보고 갈게요. 대표적인 구리 원자재로 평가받는 종목 2개 있죠. 대한민국에서 풍산. 이거 얘기 안 했는데 빠르게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풍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리 가격에 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업적인 방산적인 모멘텀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성이 지금 부족하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쪽으로 그래서 아예 빠질 거면은 지금은 풍산을 보시기보다는 이구산업 이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구산업도 마찬가지로 구리 선물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네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구리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리, 동박기나 아니면 특징적인 이런 사용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바라보시는 건 맞는데 네. 지금은 원자재 상승을 노려보면 안 된다. 원자재 상승이 나오면은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선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대한전선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변압기 뒤를 따른 구조적인 수혜다. 전선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미 상승분 자체는 일봉 수준으로 보셔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봉으로 좀 바꿔서 볼게요. 네. 자, 근데 전선주들도 지금 이 돌파한 시점 자리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22년도 그리고 앞선 시장 24년도 5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노후 전선망에 대한 교체 이야기들까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최근에 GPU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근처에 발전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래픽 카드가 너무 많대요. 이 얘기는 좀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과거에는 그래픽카드 신규 출하 기간이 2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근데 AI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1년이라는 시간으로 좁혀졌어요. 빠르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 구형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쌓이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풀려있는 그래픽 카드가 이미 계속해서 남아있는 만큼 전력 소모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시장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지금 GPU도 중요한데 전력이 더 급하다. 이거 이러다 공급 막 변목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력 시장에 대한 상승분은 계속 강하다는 점. 대한전선의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전에 21년도 때 당시의 구간을 지금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전선주들 갈 가능성 높다. 다만 구리 가격이 거슬리기 때문에 AI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강세로 이어지면서 오늘 반도체들이 일부 좀 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수급이 퍼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력 시장 쪽으로 퍼져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대한전선 지난 시간처럼 28,000원 내지는 3만 원대 돌파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것도 하나 봐야죠.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요.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LS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전선 그리고 전력 섹터 중에 대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해양 케이블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지난 시간 낙폭 구간에 대해서 21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가 횡보 구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난 2차 전지로 올라왔었던 상승 구간도 전부 다 뛰어넘어 버린 이런 월봉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AI가 끝났고 내지는 AI 버블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전력 시장 AI로 인해서 같이 함께 올라가는 파생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ESS 쪽을 저는 오히려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전력 시장, 변압기 시장 내지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은 가격 부담을 좀 느끼실 법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2차 전지나 ESS 같은 경우에 가격 부담이 덜하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죠.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준비해 왔으니까 잠시 후 추천주로 ESS 관련주 소개시켜드리면서 설명까지 더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추천주에서 ESS 얘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있어서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들어갔었죠. 미래 나노텍. 어제 들어갔는데 벌써 오늘 기준으로는 목표가 달성했고요. 수익률은 17.6%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 계속 들고 가야겠죠? 참 이 리튬 관련주들이나 2차 전지주들이 사실 저는 어제 이랬어요. 화가 났어요, 솔직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올라가다 빠졌으니까 화가 나죠. 물론 네. 전체적인 시장이 차익이 좀 흘러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리튬에 대한 강세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넥스트레이드 장 내에서 오늘 아침까지 추가적인 강세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인 가격적인 모멘텀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2차 목표가를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를 볼 때가 된 것 같고 오늘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리튬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변동성 만들어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때문에라도 지금 소재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2차 전지 리튬에 대한 가격은 아직도 싸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릴게요. 기술적인 13,000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는
16,500원으로 2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니 앞으로 지금 2차 전지들의 모멘텀들이 끝난 거 아니냐, 전기차 악재적인 이야기 굉장히 여러 이야기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암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딱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주 못 간다, 아직도 안 좋다라는 하우스뷰들이 좀 섞여 있잖아요. 네. 어떤 하우스뷰는 ESS에 대한 성장 구조가 펼쳐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삭감으로 가지고 지금 빠진다. 그 선반영적인 부분은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이미 2025년도 초반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았어요. 그거를 지금 가서 가져온다? 그거 이슈로 만약에 누른다? 더 사야 됩니다. 잠시 후 더 공개해드리면서 ESS 배터리 종목 하는 법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국에는 AI라는 키워드가 쭉 가주려면 얘한테 밥도 먹여줘야 되고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저희가 꾸준히 2차 전지 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전략은 잠시 뒤에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한 두 종목만 더 해볼까요? 10월 말에 편입했던 포스코홀딩스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7.8%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강하네요. 5%가량 올라요.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는 게 결국에 소재단도 있고 2차 전지 리튬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재 관련주라고 이제 소개시키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개였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뭐 손절가 터치한 부분은 아쉽지만 손절하실 필요 없다. 끌고 가야 어제도 된다. AS 도와드렸죠. 그렇죠. 어제도 AS를 도와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부터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원자재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 협상이 유예를 시키면서 이제부터 원자재로 인한 중국의 압박이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개별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관세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 상승, 그래서 산업 내에서 좀 지금 불멘 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시피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각별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포스코 그룹주들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소재단에서 비중국향 소재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승세가 더욱이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오늘장 내에서도 5% 넘는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더 올라와 줘야 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34만 원대 돌파 여부까지 계속해서 홀딩 구간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만큼 34만 원 넘어가면요, 시세 40만 원 넘어서는 분출 구간입니다. 보시면은 2차 전지로 엮였었던 종목들 아직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이제 앞으로 보조금 삭감 때문에 더 못 간다고요? 네, 그런 이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눌릴 때마다 사 모아 가자라고 항상 전략 말씀해주고 계시죠. 2차 전지 리뷰 이렇게 만나봤고요. 펩트론 꺼내왔습니다. 오늘 바이오 얘기를 범수 매니저님이랑 안 해볼 수가 없어서 리뷰로 한번 만나볼게요. 11월 7일에 미리 들어가 있었죠. 오늘장에도 잘 가지고 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14.7%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좀 시속 게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이오랑 2차 전지 이야기를 했다시피 바이오랑 2차 전지 관계는 코스피에서 반도체와 조방원과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눌리고 전일 미장 내에서도 다우존스가 바이오 형태 내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12월 내 양적 기축 완화가 진행된다는 점, 완화가 아니죠. 종료가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라도 시장에 바이오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AI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오면은 또 마찬가지로 시속 게임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상승분 자체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펩트론에 대해서 3개월 그리고 5개월 주사 6개월이죠. 5에서 6개월 주사 제형에 대해서 지금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아직 목표가 내에서는 홀딩입니다. 특히나 기술적인 구간이죠. 기술적인 구간 가격 목표대인 30만 원대 정도까지는 아직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30만 원 위로 언착하는 순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정, MOU나 아니면 기술 협력과 같은 긍정적인 뉴스가 터져 나올 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만큼 FDA 승인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보시면 약가 인하까지 흘러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기술력 경쟁력이 있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꽉 홀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2차 전지 전략 계속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간다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쪽 꾸준히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슈 한번 바로 갔다가 추천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엮여 있는 이슈들입니다. 간밤에 또 AMD의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었죠.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였는데 여기서 자사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이 2030년도까지는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지금 AMD
시간 외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 흐름을 생각해보면 소프트뱅크와의 이슈도 있었고 엔비디아가 눌리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시소게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수급이 돌고 도는 모습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 안에서 생각해보면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만약에 반도체주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각해볼 전략은 무엇일까요? 기다려보자요. 기다려보자. 최근에 반도체가 쇼티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당장에 이제 앞으로 뭐 광군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소매 기준의 중요한 이벤트도 남아 있는데 네. 해당 이벤트 구간과 항상 겹쳐 있는 이번 시즌에서는 항상 이 재고품들에 대한 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재고품에 대한 매입과 그리고 다시 재고를 쌓는 구간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번 이 3분기 구간이었었죠. 이번 11월 달까지가 다시 한번 재고 축적하는 기간이었으며 현재는 좀 사재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시피 급격한 메모리 가격의 상승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품이 존재하지만 개인적인 소매 가격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가격이 10만 원이었던 게 40만 원이 됐어요. 사실 거예요? 아니요. 살 것 같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한순간 단순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AI에 대한 이제 투자 집중도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 눌리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그런 쇼티지 현상 때문과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항상 설명드렸었던 선물 옵션의 관계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몇 개 일부 대덕전자와 같은 몇 개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장비주들은 하락세로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이 원래 장비주들이 최초의 상승분을 기원한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위해서는 증설 시나리오가 더욱이 강하게 나와야 되고 선주문 건수가 얼마인지까지 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연말 연초로 저는 보고 있는 만큼 지금 장비주들은 일단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특히나 소송전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 하나세미텍, HPSP, ST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만큼 지금 현재 장비주는 증설 그래서 집행 하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나리오로 좀 쉬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원래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엔비디아 AI론 올라온 이후로부터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실적 발표 전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좀 떨어지는 게 맞아요. 항상 조금 더, 있었던 흐름이었죠. 긍정적이었다. 네. 이런 점까지 기억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눌린 구간은 물론 기회로 삼을 거예요. 다만 이거를 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버블 언제 버블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고 네. 주식시장에서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버블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경제학자들은 원래 경제는 버블을 먹고 자라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버블은 결국에 올라가다가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버블이지 않냐라는 월가 같은 경우에도 55% 이상이 지금 현재 버블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시피 그럼 이 버블이 언제 터질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금리 인하가 중간에 멈출 때 멈추는 기간이 생긴다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미국 중립금리 기준 따져보시면 아직 3%대가 안 돼요. 아직도 높습니다. 그런데 양적 긴축 완화로 진행한다고 무조건적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양적 긴축 완화 종료 들어간 이후에 단계적으로 또 천천히 금리 인하를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만약에 금리 인하가 중단이 되고 시간이 길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빅테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CDS 프리미엄 이야기하면서 가격적인 압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그럼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때 시장이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일단 연말 연초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반도체들의 상승세는 기대해 보실 법하다. 눌려있는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말 연초쯤 지금 일단 이 11월보다는 12월과 1월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서 눌림기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장비단에 대한 전략도 함께 가져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천자 한번 바로 만나보고 싶은데 2차 전지 안에서 어디 들어가 보면 좋아요? 저희 아직 어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대라고 하면은 사실 뭐 다 들어갔고 개별적인 쪽을 좀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ESS의 좀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늦게 들어간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괜찮기 때문에 현재가 9,29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렌텍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 과거에 ESS 관련주로 이야기 나왔을 때 많이들 접하셨었던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력관리 BMS 시스템 기반으로 ESS 배터리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LG 에너지솔루션과의 협업 이야기가 붙어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튬 가격의 상승세와 좀 ESS와 연결을 지을 수밖에는 없죠. 네. 오늘 또 10시 반 중국장 개장하면서 또 리튬 가격이 어떤 변동성이
가능성이 날까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기준으로는 이거래일 전 급등 나왔었던 부분 대비해서 약간의 돌림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 ESS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ESS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 26년도에 중국산 ESS에 대한 관세 부과 추가적으로 중국산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ESS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목표가는 1,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2차 전지 ESS 관련주들 중요 저항대 넘어가기 직전인 구간 모습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돌파하면 제가 아직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20만 원까지 홀딩한다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ESS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ESS 그 안에서 이렌텍 편입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 참고하셨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